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최근에 진짜 SNS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광고의 창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수치로 찾아보면 좀 놀랍죠.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의 90%는 SNS 앱이 최소한 한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무려 전 국민 75%가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들어가고 있다. 사실 스마트폰 사용하는 진짜 막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따로 빼놓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 다 제외하고 나면 진짜 전 국민 대부분이 사용한다는 것 같은데, 이제 진짜 SNS 시대가 바짝 왔다, 그렇게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죠. 전 국민이 최소 하나씩은 SNS 사용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데 어떤 SNS가 굉장히 이 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넘버원 SNS가 되어가고 있냐? 갈수록 인스타그램 1황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023년 8월과 2024년 딱 1년을 비교해봐도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30만 명이 늘었습니다. 전체 업계 1위인데 업계 1위가 가장 많이 늘었어. 그리고 국내에 있는 토종 SNS들, 네이버 밴드, 카페,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다음 카페 대부분은 하락세를 겪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중간에 굉장히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앱이 하나 있으니 정체가 뭘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 스레드입니다. 메타가 자신있게 선보인 글 기반, 또 알고리즘 기반 새로운 SNS죠. 다른 지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서 한국인들이 스레드를 얼마나 많이 검색을 할까? 첫 출시 이후 약간 애매한 모습을 그리다가 풍성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 최근이에요. 가장 최신 데이터. 자, 한국인들의 스레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경쟁자가 튀어나오니까 요즘 네이버 블로그도 굉장히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이버 블로그도 진짜 뭐 티스토리, 뭐 이글룩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는 일을 거의 안 하는 것 같다가 한 5년 10년째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경쟁자가 나왔을 때 업데이트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역시 경쟁자가 있어야 돼, 안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의아한 건, 사실 한국에도 여러 텍스트 기반 커뮤니티가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SNS의 대체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안 하냐? 엄청 많이 합니다, 사실 커뮤니티 보면. 그런데 어떻게 스레드는 이 토종 커뮤니티 SNS를 뚫고 압도적으로 이용자를 늘릴 수 있었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알고리즘 기반 SNS인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알고리즘 기반이다 보니까 내 입맛의 게시글들을 몇 개만 한번 조금 막 주의 있게 살피다가 나가면은 그 특색이랑 되게 굉장히 비슷한 게시글로 쭉 도배를 해줘. 그러니까 스레드를 이용한 지 고작 몇 분 만에 죄다 내 피드에 내 취향 저격의 게시글들을 쭉쭉쭉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신박하게 다가왔어요. 기존에 있는 뭐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는 뭐 블로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를 찾아서, 누가 요즘에 찾습니까? 컨텐츠를 위해서 입 앞에 떠먹여줘야만 보죠. 블로거들을 찾아서 팔로우하고 또 네이버 카페를 찾아서 가입을 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다 뭐 사실 번거로운 과정을 100명이 들어왔으면 100명이 다 거치겠습니까? 대충 8, 90명은 나가겠죠. 그런데 이런 유입들을 훨씬 더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게 바로 스레드였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네이버와 블로그와 비교해서 장점만 가진 게 스레드냐? 그건 또 이용자들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이용자분들이 스레드 나랑은 좀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래? 여기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레드의 연관 검색을 찾아보면 좀 이런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탐지가 돼요. 야, 스레드 말투? 스레드 정병, 정신병자, 이게 좀 되게 분위기가 이질적이야. 좀 SNS와는 확연히 분위기가 달라. 오늘의 주제, 왜 이렇게 스레드는 기존에 있는 SNS와 확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레드는 진짜 말투가 좀 이상하다. 야, 현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 다른 뭐 인터넷 커뮤니티 어디에도 그런 게 없는데? 친이들 이거 나만 그래? 반말로 하는 그런 말투 있잖아요. 아니면 또 이거 해줄 수 있을까? 친한 척 하는데 굉장히 살짝 무례한 부탁을 스스럼 없이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스레드만의 이런 말투나 아니면 다른 SNS보다 서로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데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잡혔나? 초창기 한국 스레드가 그렇게 문화가 잡혔다고 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두 있고 화면을 벗고 최소한 여기서라도 편하고 유쾌하게 쿨하게 노는 공간으로 삼자 하는 룰이 약간 초반부터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야, 불편한 게 편한 거지 왜 이렇게 나한테 언제 봤다고 편한 척을 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선 나 사실 이렇게 유쾌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척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사실 이게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스레드상에서 나타나는 유쾌함이 진솔한 마음에서 나오는 유쾌함이 아니라 다들 필사적으로 유쾌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 이만큼 유쾌해요, 나 밖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이렇게 재미난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스스럼 없어요, 이렇게 연극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스레드를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해. 뭐 프로필이나 아니면 게시글 말끝마다 뭐 학위 자랑, 경력 자랑, 돈 자랑, 이력 자랑,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다, 자랑으로. 또 보면 여기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아. 내가 뭐 네이버가 인증했고 또 구글 애널리틱스에선 상위 1%의 업계 최고 땡땡땡 뭐 그로스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가다, 이런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요즘에 하도 인터넷에서 사기꾼들이 많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랑하는
하는 문화가 물론 뭐 이게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살짝 거부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자기 PR 혹은 뭐 마케팅의 도구가 된 게 스레드가 되었나? 스레드가 사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SNS하고 다릅니다. 왜냐? 스레드는 사실 온라인 기반 SNS 마케팅의 허들을 확 낮춘 첫 장본인이 어쩌면 되어가고 있다. 사실 스레드 글 쓰는 거 다른 SNS보다도 스레드의 글자 수가 확 제한돼 있죠. X랑 비슷하게 글자 수가 거의 500자로 제한이 돼 있는데 사실 다른 SNS랑 비교해 보면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리는 거 시간하고 에너지, 자원 투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크고요. 또 다른 SNS 인스타를 비교해 보아도 준비물이 외모다, 그죠?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사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막 5년, 10년 이게 쓰셨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뭐 젊음을 잃고 살을 얻고 이렇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준비물을 구비를 못하신. 그런데 이런 새로운 SNS인 스레드상에선 이런 두 가지의 장벽이 확 없죠. 유튜브처럼 영상을 찍고 또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토막의 글로 최근의 생각 아니면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바쁘신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길 가는 막 출퇴근길에서 지하철 안에서 500자 안의 글은 쉽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게 평소에 보기 힘든 전문직 분들도 피부과 의사 아니면 뭐 변호사 이런 분들도 굉장히 스레드상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뭐 그런 좋은 효과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이 전문가분들이 왜 이렇게 스레드에 많이 몰렸냐? 사실 인터넷 마케팅 시장이 턱없이 레드오션화 되어서 오히려 스레드상에서 자신을 알리는 게 굉장히 가성비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들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로컬 인터넷 마케팅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 있죠. 자, 인터넷에서 어떤 특정 마케팅 키워드를 검색하면 나오는 네이버의 파워링크입니다. 이런 데서 뭐 사당역 피부과 아니면 사당역 미용실 이런 걸 검색해서 나왔을 때 처음에 뜨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통 파워링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클릭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나가는지 아시나요? 보통 한 2만 원에서 3만 원 나간다고 해요. 사실 근데 한 번 클릭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뭐 물건을 무조건 사거나 아니면 어디 업장에 방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한 번 클릭한 거 때문에 그냥 2만 원, 3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뭐 10명이 클릭하면 2, 30만 원. 한 달에 걸쳐서 1000명이 클릭하면 2, 3천만 원이 그냥 나간다. 야, 1000명 중에 피부과에 몇 명이 나올까? 그만큼 또 뽑아 먹을 수 있을 자신이 되시는 분만 이렇게 또 광고를 하시겠죠. 그래서 사실 인터넷 마케팅판에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오프라인 마케팅하고 다르게 제대로 특히 점포당 1000만 원 단위, 수천만 원 단위를 쓰지 않으면 티도 안 난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몇 천만 원 쓰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쓰지 않으면 티가 안 나. 이러니까 사실 요즘에 어떤 업계에 처음 진입하는 전문가분들은 특히나 이런 비용들을 사실 부담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온라인 마케팅을 안 하자니 또 그것도 고민이야. 왜냐? 요즘에 다들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국의 상가 공실이 진짜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뭐 장사에 파라는 몫이다. 목 좋은 곳이 장사가 잘 된다. 그런 말들이 싹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멀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만 확실하면 혹은 SNS상에서 서비스만 확실한 것 같으면 자 멀리서도 뭐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고 전국으로 찾아가고 아니면 전화로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인터넷 세상의 고객들이기 때문에 인터넷 마케팅을 도외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마케팅을 좀 좋아하고 혹은 하고 싶은데 못하던 분들한테 딱 타겟이 되었던 것이 스레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소비자 입장에 콘텐츠를 소비하려고 들어온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스레드 완전히 너무 자기 PR밖에 없고요. 자기 자랑 아니면 또 광고밖에 없는 그런 SNS 플랫폼이에요 라고 좀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스레드를 좀 해보면서 느낀 거는 모든 플랫폼 가운데 좀 이게 철지난 관광지에 유행이 싹 지난 관광지에 있는 식당가 느낌이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대부분의 SNS에서는 사실 콘텐츠를 만드는 게 조금 그래도 소비하는 것보다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가 소비자보단 적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스레드는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공급자 비중이 물론 소비자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모든 플랫폼 대비해서 가장 높아. 공급자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막 스레드, 팔로우, 하트, 리포스트 이런 품앗이 문화. 내가 너 좋아요해주고 게시글 봐줬으니까 너도 내 거 봐줘. 막 이런 문화가 좀 질비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스레드에서 막 SNS 스타가 되려면 굉장히 경쟁이 터지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자 이런 표면적인 현상만 보면 흑우 채널다운 영상이 아니다. 그죠? 그럼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SNS에 뭐 스레드를 대표해서 공급자가 굉장히 너도 나도 뭐 SNS 뭐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뛰어드는 시대 이런 범람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세상 너무 좋아졌죠. SNS, 유튜브, 뭐 인스타 이런 걸로 예쁜 거, 저 신기방기한 것들 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사람이 우리한테 다가오기까지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아니 뭐 어디 뭐 청주에 있는 사람이 저 멀리 있는 강릉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사기의 마술을 뻗칠 수 있는 시대다. 진짜 한국이 원래도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약해서 솜방망이 처벌, 사기꾼의 공화국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 SNS 시대가 되어가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래서 정보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SNS를 통해서도 현혹되지 않고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유튜브 관련해서는 그런 사기에 가까운 현혹을 하는 그런 광고가 많다고 하죠. 뭐 40대 주부도 50대 은퇴자분들도 누구나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쇼츠로 월 500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단돈 50만 원에 팔겠습니다. 야, 그렇게 돈 잘 버는 방법이 있으면 너 혼자 꿀 빨지 왜 이걸 단돈 50만 원 알려줘? 잠깐만 생각하면 너무 쉬운데
건데 SNS 뭐 이런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의 콘텐츠가 너무 매력적이 하다 보면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나도 모르게 짝사랑하게 되는 약간 그런 마성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약간 혹하게 돼. 참 SNS 주의 캠페인도 나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변에서 찾지 못하는 혹은 좀 접하기 어려웠던 그런 전문가들을 특히나 SNS에서 많이 기대어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할 때 주변에서 찾아보고 아니면 간판 보고 들어가고 그런 때가 아니라 SNS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서비스 공급자들 입장에서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자기를 찾을 때 노출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클릭 한 번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노출되는데 한 명한테 내 상품이 보여주는데 몇만 원이라고? 근데 SNS에 스레드 글 하나 쓰면 못해도 조회수 500, 1000원 나오는데? 그러면 조회수 하나당 나를 알리는데 비용이 적게 잡아서 1000원이라고 해도 50만 원을 버는 거잖아. 마케팅 비용으로. 이 마케팅 비용이 굳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에 그래서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냐? 평소에 어디 저같이 약간 방구석 일개 흑우 유튜버는 잘 만나 뵙지도 아니면 또 어디 가서 알게 되기도 좀 어려운 온갖 전문가분들, 전문직분들이 인스타그램 아니면 트레드상에 또 유튜브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 이분들이 SNS에 눈을 이제 뜨셔서 한창 SNS에 글을 쓰고 퍼스널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SNS상에서 인플루언서 회계사, 인플루언서 변리사, 인플루언서 변호사, 세무사를 고용하는 게 좋은 생각일까요? 한번 제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변호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제가 개인적인 한 분의 의견일 뿐입니다. 물어본 변호사분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소송을 할 때 상대방으로 만날 때 가장 개꿀인 사람 탑3가 있는데 부동의 넘버 1은 나홀로 소송, 2는 인플루언서 변호사, 세 번째는 네트워크 펌이라고 합니다. 나홀로 소송, 네트워크 펌 이거는 조금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인플루언서 변호사는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래요. 인플루언서 변호사 분들 사실 같은 경우에는 SNS상에서 마케팅하는, 영업하는 것들이 자신의 일 중에 굉장히 메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분들을 고용한다고 해서 사건을 수임 맡긴다고 해서 이분들이 내 사건을 직접 SNS를 하다가 딱 여기 전원을 끄고 나의 사건을 그대로 잘 봐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좀 어렵다. 고용하신 다른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한테 넘기게 되겠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그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인플루언서도 안 돼, 인터넷에 웬만하면 찾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안을 알려줘야지. 대안을 안 하고 그냥 거짓말 하면 안 되지. 라고 하실 수 있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찾는 것보다 가장 좋은 건 제 생각엔 동종업계, 내가 처해 있는 동종업계의 파트너나 아니면 지인의 추천이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인이 한번 겪어본 그런 전문가, 한 번이라도 겪어봤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업무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함정이 있어요. 가족이나 친인척 또 친구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로만 남을 수 있는 사람을 모셔와야 돼. 왜냐하면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면은 친구의 또는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도 진짜 어색하죠. 이 사람이 비즈니스적으로 만나서 평가도 냉철하게 하고 피드백도 변호사님 이거 좀 빨리 주셔야죠. 이거 허투루 보신 것 같은데 이거 좀 놓치신 것 같은데 이런 포인트는 이런 것들을 좀 내가 돈을 줬으니까 고객이니까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비즈니스 관계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인맥망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특히 인플루언서 전문가들을 직접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되면 사실 이게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는, 자신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아니면 소홀히 한 업무 외에도 변호사님과 나의 일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리자면 내가 변호사님 혹은 다른 전문가분의 업무에 대해서 실망했다 하더라도 이 전문가분이 잃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중간에 낀 매개체를 거친 숨고나 쿠멍 이런 중간 플랫폼을 거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전문가를 만나봤을 때 내가 마음을 놓는 게 이분 되게 친절합니다 하면서 약간 마음을 놓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한 전문가의 선의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고 그 사람 앞으로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인센티브를 신뢰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주요한 게 하나가 로펌이잖아요. 로펌에 우리가 가서 성과가 좋지 않았을 땐 로펌의 브랜드에 타격을 입잖아. 특히 B2B 회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10년 전, 15년 전 물론 훌륭하신 택시기사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택시기사님의 서비스를 받을 때 택시만 타면은 담배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택시기사님들이 자꾸 쓸데없는 말을 시킨다든지 정치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불쾌한 경험이 많았는데 최근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겠죠. 물론 서비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개선되어 있던 측면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카카오티를 통해서 택시기사님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라고 늘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사님들이 한 번 보고 말 손님들이야.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나를 평가할 수단이 생겨버리니까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람과 인간 사이에는 아무래도 시스템하고 인센티브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 SNS 시대가 활짝 열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 가지 전문가를 만나는 방법이라든지, 물론 전문가를 만나는 방법으로 훨씬 더 소비자 입장에서 좋아졌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착오를 꼭 겪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또 스레드가 이렇게 미친 듯이 잘 나가고 있는 시대에 마음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블로그죠. 네이버 블로그가 요즘 총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스레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위기감을 느꼈나 봐. 2023년 이전에는 거의 방치해놓은 수준으로 그냥 서비스만 운영하던 게 네이버 블로그였는데 요즘 매일 들어갈 때마다 인터페이스가 바뀌어. 근데 이게 인터페이스 이 모양인 게 진짜 말이 되나? 이게 좋아요를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해놨어요. UI를. 좋아요 누른 줄 알았어요. 저는 내가 언제 게시물 봤었나 싶었는데, 블로그 작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UI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저처럼 운동을 해서 좋아요 누르는 숫자가 확실히 줄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아요 누를 때도 그냥 좋아요 딱 누르고 딱 가는 약간 그 맛이 있었는데 이거 또 하나 골라야 돼. 안 그러면 좋아요가 안 눌려. 아니 이렇게 귀찮은 걸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UI가 오히려 더 중심 같아지는 건 이것만이 아니죠. 댓글창을 열면 화면을 꽉 채운 것도 아니고 한 반쯤만 열려. 이게 뭐야? 이게 댓글 한눈에 딱 보이기도 되게 너무 불편한데 도대체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왔길래 이렇게 네이버가 이렇게 만들어놨나 싶은데, 야 이거 최소한 회사 다녀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래에서 실무진으로부터 위에 3단계 4단계는 결제를 거쳐서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걸 못 걸렀다는 거잖아요. 진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IT 기업 선도하는 회사라고 하면 게임 쪽에선 넥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쪽에선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이 정도밖에 못하나 우리나라 IT? 그러면서 무슨 AI를 하겠다고 우리나라 혈세 막 1조 원 2조 원 넣고 있는 거였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스트레이드가 알고리즘으로 확 떴고 뭐 잘 나가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또 네이버 블로그도 알고리즘 시스템을 좀 도입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팔로우 하지 않았던 그런 블로거들의 게시물들도 나오는데, 이게 알고리즘이 너무 처참해. 2025년인데 내가 생전 보지도 않는 그런 게시글들, 이웃의 이웃이라고 팔로우에 팔로우라고 추천해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전혀 뜬금없이 관심 없던 거죠. 그냥 날씨가 가을이라고 나한테 데이트 스팟을 추천해줘.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블로그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으로서 나쁜 손가락 그 자체인 것 같고요. 국내에 있는 IT 회사들이 많이 좀 잘 되어줘야지 국내 대학생들도 또 좋은 취직 자리도 생기고 또 국내에서도 소비도 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글, 페이스북 물론 훌륭한 회사들이지만 아마존 와서 한국에서 고용을 얼마나 해주겠어요. 국내에 있는 IT 회사들이 쭉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런 스레드의 급부상이나 또 희한한 문화, 또 한국의 IT 서비스의 미진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